네, 몇 번 할까요? 질문 없어? 36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일단 얼마야? 마이너스 2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마이너스 7이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마이너스 2. 얘가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B 곱하기 A 플러스 B BC 곱하기 B 플러스 C 그 다음에 CA 곱하기 C 플러스 A를 구하는데 자 일단은 얘가 너무 복잡해. 그렇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요거 쭉 보시면 A 플러스 B는 뭐라고 써도 된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라고 대신 써도 될 것 같고 맞니? 그 다음에 B 플러스 C 대신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대신 써도 될 것 같고 맞니? 그 다음에 C 플러스 A 대신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넣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신 대입을 한번 해보면 AB 곱하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 BC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A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분배를 마저 해주시면 여기도 마이너스 ABC가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ABC가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ABC가 나와요 맞니? 그래서 마이너스 3배의 ABC에다가 마이너스 2AB 나오고요 맞니? 마이너스 2BC 나올 거고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2CA가 나와요 여러분 다 정리 안 되셔도 괜찮긴 하지만 보이면 쓰시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2AB랑 BC랑 CA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 AB, BC, CA는 마이너스 7인 거야. 일단 마이너스 7 넣으면 되니까 일단 별 문제가 없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군 거야? 얘가 궁금한 거지. 맞습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특이점이라고 뭐 그냥 좀 유난한 애가 누구예요? 얘잖아, 그렇지? 그래서 쉬운.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 복습해 볼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나씩에다가 괜찮아? 암기할 땐 이렇게 하면 위치라고 했죠? 앞에 거 제곱하기로 했었던 거 맞니? 가운데 거 제곱, 끝에 것도 제곱, 얘랑 얘랑 곱한 거 부호 바꾼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부호 바꾼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부호 바꾼 거에다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3ABC가 뭐 된다? 추가되더라 오케이? 얘는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고요. 내가 모르는 게 얘를 잘 모르네. 그치? 그럼 다시 내려와서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네 둘 곱한 거 두 개 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AB랑 얘랑 얘랑 곱한 거 두 개 빼기로 했었죠. 얘랑 얘랑 곱한 거 두 개 빼기로 했었네. 그치? 그럼 마저 다시 채우시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 마이너스 2배 얘는 뭐야? 마이너스 7이었어? 그럼 4에다가 플러스 10 4가 되는 거는 18 되는 거네 얘는 얼마? 총 18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A, B, B, C, C, A 되는 친구잖아 그치? A, B, B, C, C, A는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7이었어 그치? 그럼 마이너스는 최종적으로 플러스 7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몰라요 3ABC는 그냥 두시면 되겠고 이게 얼마죠? 25 마이너스 50 그러면 3ABC는 50 마이너스 플러스 48 그럼 ABC는 16 끝났네 여기다가는 16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48이랑 더하기 14랑 그래서 마이너스 34 네, 숫자가 좀 커서 좀 걱정했는데 뭐 잘 나오네요 됐습니까? 찬찬히 이런 문제형이 딱 고난이형은 아닌데 우리가 써야 되는 곱셈 공식을 다양하게 쓰니까 연습 좀 잘해서 알겠니?
웬만큼 어렵다고 이게 길이 좀 보이시는 분은 그냥 좀 백지에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넘어가 될까요? 이상한 것은 얘기해야 돼. 지금 이상한 거 없어? 네. 또 몇 번 할까요? 39번이요.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문제 좀 읽어놓자. 39번. 네, 뭐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사면체를 잘라냈고 입체 도형 AC, D. 이 연두색 체크한 거라 이제 잘라진 남은 면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두 개. 오케이? 그리고 ACD는 여기 남아있는 면. 남아있는 면의 건널비를 모서리 길이의 합을 L1, 그 다음에 건널비를 S1. 근데 여기 좀 잘려져 있는 요 연두색 파트 있죠? 요 연두색 파트에 있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L2, 건널비를 S2라고 하죠. 천천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때 AC, 그 다음에 CF, 그 다음에 AF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냥 고전적으로 합시다. 여기 길이를 A라고 보면 여기 길이는 뭐 B라고 놔야 되고, 괜찮아? 이 높이 길이는 C라고 놓으면 되고. 근데 풀기 전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제가 물어본 거 먼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A, B, C, D, E, F, G, 또 뒤쪽에 있는 게 H. 맞아? 그래서 AC의 제곱을 물어봐. AC의 제곱 더하기 CF의 제곱. 이게 왜냐면 물어본 걸 먼저 파악해야 내가 풀다가 뭐가 없어도 나오긴 나오겠네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 먼저 체크하시는 것도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FA의 제곱. AC면 여기고요. 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제곱이랑 A 제곱이랑 B 제곱 더한 거를 루트 씌운 거지. 근데 여기 뭐가 돼 있으니까 제곱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보는 건가. 그다음에 여기 CF 같은 경우는 여기가 CF죠, 여기가 CF. 맞습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여기 직각이잖아, 그렇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원래 루트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인데 제곱돼 있으니까 루트 날라가고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게 뭐 보나마나 C 제곱 더하기 A 제곱이겠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 제곱도 2개, B 제곱도 2개, C 제곱도 2개. 이렇게 생긴 걸 찾으라는 거고, 그냥 스토리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뭔가 곱셈 공식을 좀 어떻게 하라 이런 문제일 것 같아, 그지? 뭐 그런 값만 좀 모아놓고 L1부터 가봅시다. L1은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길이가 얼마야? B지. B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잘려나갔지만 여기 셋. 맞아? 그래서 3부. 요 길이가 A인데 여기 A가 하나. 둘. 요쪽도 셋. 3A.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 여기 이제 C구나. C가 하나. 저기 뒤에 둘. 그 다음에 여기 3개. C도 3개. 그 다음에 모서리 중에 계산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요 길이가 좀. 보여요? 근데 그거는 뭐 굳이 말하자면 그냥 AC라고 쓸게요. 왜냐면
이게 약간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내가 지금 연두색을 셀 때도 요 선분의 길을 모서리로 써야 되지. 흰색도 요게 모서리지 어차피. 아니? 근데 문제 보시면 L1이랑 L2를 뭐 할 예정이야? 뺄 예정이지. 그럼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간 얘는 길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사라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선생님이 A씨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뭐 나중에 지워질 거야. A씨.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 게 AF도 있죠. AF. 그 다음에 여기 CF도 있네. CF. CF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L2를 구할게요. L2. 빼야 될 거니까 L2를 먼저 계산하면 L2는 여기 연두색의 모서리 길이인데 연두색 이렇게 생기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치? 선생님 그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됐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 A 하나, B 하나, C 한 개씩 있는 거 맞아? A 하나, B 하나, C 한 개씩 있고 맞아? 거기다가 얘도 뭐야? 여기 AC가 모서리고 CF도 모서리고 AF도 모서리네. 그래서 그냥 맞춰 쓸게요. AC 플러스 AF 플러스 CF 이렇게 있어. 너무 빠르니 선생님? 그냥 눈에 보이도록 하면 되는데. 선생님 그만 주시고요. 알아도 한 번씩 더 보시고요. 알겠니 얘들아? 알아도 한번 점검하고 선생님도 저 빠르게 푸면 혹은 뭐 나랑 똑같이 풀었나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잖아. 이게 내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 풀었잖아 이 문제. 내가 나중에 기출정복이나 뭐 이런 데서 또 나왔어. 그 너네들한테 막 언급하잖아. 몰라. 그래서 조금 반복적으로 볼 수 있으면 보는 것도 좋아. 내 질문 아니어도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죠? 한 번 더 보면 더 잘하겠지. 자, 그 둘을 뭐 할 거야? 뺄 거야. 맞습니까? 빼면은 여기 내가 순서를 좀 안 맞췄는데 맞춰서 다시 쓸게요.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칩시다. 빼면은 2A 남죠. 2B 남겠고요. 2C 남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 치죠. 이게 미리 보이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신경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왜냐면 얘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 됐니? 그리고 그렇게 빼면 얼마라는 거 그게? 20이 되는 거야. 그럼 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지 알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야 하고 일단 찾으라는 문제로.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야? 건널비. S1은 자 이렇게 생긴 애 넓이가 근데 이거 건널비가 S1이나 S2 그쵸? 빼야 되는 거죠? 네. 자 일단은 S1에서는 좀 사각형들부터 먼저 찾을게요. 왜냐면 이게 뒤죽박죽 찾으면 헷갈리니까 사각형들부터 먼저 찾으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죠. 이렇게. 맞아? 얘는 죄송합니다. 여기 계산 편의인 사람 여기서 먼저 할게. 내가 뒤죽박죽하니까 A, B, C가 순서가 꺾여가지고 오케이? 상관없어. 너네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해. 요렇게 사각형이니? 여기 뒤에? 맞니? 얘 밑변이 여기 길이가 A이고 여기 길이가 B였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미면 됐구나, 이렇게. 여기. 괜찮아? 얘 밑면이 A고 여기 높이가 얼마야? B였지. 그래서 A, B가 일단 하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옆면 있잖아. 완전 직사각형 옆면. 맞아? 얘는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지금 C거든? 괜찮아? 그래서 넓이는 BC. 그다음 선생님 여기 뒷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뒤 있지, 그치? 얘는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C잖아, 그치? 그래서 AC도 하나. 근데 CA라고 쓸게요. 딱 곱셈공식 변형해야 되니까 AC보다는 CA라고 예쁘게 쓰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약간 숨겨져 있는 거 이렇게 생긴 삼각형 보이세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 여기. 얘는 지금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현재 B인 거거든. 맞니? 그래서 2분의 1 AB가 하나 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이렇게. 이 길이가 B였고 이 길이가 A였죠. 2분의 1 AB인데 이거 뭐라는 거야? 다시. 쏘리.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A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부터 할게요. 미안해. 똑같은 거지만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B지. 요렇게 삼각형. 그래서 얘는 2분의 1 BC랑 2분의 1 CA. 아까
얘는 2분의 1 CA. 오케이? 내 거를 살짝 보시고 여러분 거 내가 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나는 그림이 지금 한 덩어리잖아. 근데 너네는 문제집을 너네 못 풀까봐 그림을 두 개로 잘 나눠줬잖아. 그지? 그거 활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알겠지? 오케이? 내 것 때는 막 헷갈려 하지 마. 너네 거 오히려 더 그림이 좋아. 쉽게 되어 있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CA까지 있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가 좀 애매한 애가 누구냐면 여기 얘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애 있지. 이렇게. 요것도 건널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 계산 지금 하기가 편해 불편해? 좀 불편해서 그냥 그 삼각형 AFC라고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 작은 애도 똑같은 면을 가지고 있잖니. 그치? 그리고 이따 뺄 거잖아. 그럼 어차피 넓이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으면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너무 그거 쫄지 말고 해놓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정말 필요한 나중에 계산하면 돼.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2 가봅시다. S2. 이것도 정리하고 하면 좋은데 이거 해보고선 정리할지 말지 정할게요. S2는 야 여기 넓이 있지, 이만큼 넓이. 아 이거 괜히 썼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결국은 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 걔가 지금 뭐 삼각형이니까 얘가 되겠지. 2분의 1 A, B 하나는,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 B도 있을 거고, A, B, C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C도 있을 거고. 안 뭉친 거가 잘한 거 같아. 2분의 1 뒤에다 쓰자. 2분의 1 A, B랑 2분의 1 B, C 있을 거고, 2분의 1 C, A 있겠구나. 괜찮니?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으면 다음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선생님 어디가 A, B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림에서 찾아드리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야. 괜찮니? 거기에다가 얘도 어떤 면이 있어? 여기 이렇게 생긴 넓적한 면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거기다 추가로 얘도 삼각형 뭐를 가지고 있어요? AFC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둘을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빼면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 AB랑 BC랑 CA만 남는데 그게 얼마라는 거야? 그게 26이라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얘랑 얘인데 지금 얘가 궁금하다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풀어야 내가 지금 갈 길을 잘 가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2분의 A, B에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여기가 지금 뭐 2가 남아있다든가 2분의 됐다든가 그러면 뭐야?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런 답 안 나올 텐데 하면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친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전체 제곱한 거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배, 여기 뭐가 더 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 2개가 더 있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거 2개 더 있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거 2개 더 있으니까 AB랑 BC랑 CA랑 이렇게 2개씩 곱한 거 빼주세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아까 10이었으니까 여기 10의 제곱 넣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2배, 얘가 아까 26이었나요? 그래서 100에서 56을 빼니까 답이 44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43거고 문제가 물어본 건 얘잖아, 그치? 여기다가 44를 대입하시면 최종적으로는 88인 것 같은데 뭐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 안 틀렸으면 답은 맞을 것 같은데 나 뭐 잘못 썼구나. 잠깐만. 그렇지. 52래. 네. 그러면 48 되는 거고 그럼 96 돼요. 빨리 알려주지. 창피하게 너 이렇게 보고 있었지. 어디까지 가나 본 거지. 잠깐만, 선생님 표정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넘어가도 돼? 숙제 하고 와서 이거 들어야 된다고. 알겠어? 넘어갑니다. 또 없어요? 토요일에 교재 점검 해보고요. 과제 안 되신 분들은 월요일에 일찍 좀 부를게요. 알겠니? 근데 그런 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이시연 씨처럼 월요일 저 다 해올 건데요. 맨날 뻥을 반은 뻥이긴 하지만 그게 구라를 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은 다 했다 하시면은 그냥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지금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숙제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월요일로 오는 거. 근데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빨리 와서 빨리 풀고 갑시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그럼 나 질문 나가? 질문 없어. 나 저번에 우리 숙제는 어디까지 나왔니? 그 선생님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눗셈 나오는 파트 오히려 설명을 다 안 하기는 했는데
끄트머리에 질문이 없는 거야? 아니면 좀 덜 풀어서 하는 거야? 민채 네? 좀 덜 풀어서 질문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솔솔 풀어 너. 알겠니? 예, 여기 뒤에 나눗셈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질문 이어서 받을 테니까 혹시 안 풀었으면 풀어서 가지고 오고. 알겠어?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 숙제는 여기 이어서 거기 서술형 기출 문제나 행복한 1등급이랑 추가가 됩니다. 거기까지 쭉 풀어보시면 돼요. 명제 안 되죠 이제. 네. 자 넘어가서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지훈아 너 혹시 나왔어? 무슨 일 있어? 너네 야 저기 뭐야? 신갈고는 학교가 언제 일찍 끝나니? 너네 월수 금인가? 월수 금이지 신갈. 너도 신갈이야? 미안해 잘 몰랐었어. 세린 신갈이구나. 오케이. 신갈고는 선생님 그 뭐야? 일찍 오는 날을 좀 다르게 잡아드릴게요. 신갈고는 왜냐면 성질고는 월 화수가 일찍 오는 날이라서. 근데 별 차이 없어. 어차피 월금 다 되는 월수 다 되네. 월수 금이니까 그지? 내가 화요일만 고3애들 때문에 자꾸 비오는 거니까 월수 다 일찍 오는 건 문제가 없네. 신갈고는 특별한 일 있으면 뭐 금요일날 내가 따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신갈고가 여기 빨리 오면 몇 시야? 혹시 그냥 정말 빨리 오면 몇 시가 될 수 있는 거야? 미스터도 3시? 그렇게 빨리 오셨다고? 3시는 야 학교가 3시에 끝나? 아니 나는 빨리 끝나는 날이 3시 20분에 끝나 학교가? 정주일 뭔가 표정이 젠장이라는 표정이야 되게. 몇 시쯤 끝나? 그때가 마지막이야 끝? 알겠어. 야 너네 3시 10분에 끝나면 알아서 자주 안 할게. 알았어 지훈아. 근데 너네들이 확보해 오면 나중에 물어보고 이렇게 편한 거지. 야 맨날 물론 숙제 나는 맨날 보겠지만 그것만 아니면은 필요하다고 모르잖아. 알겠지? 정치인 표정 내가 진짜 봤는데 너무 절망적인 표정이었어 아까. 진짜 도윤수 이런 표정이었어. 그럼 너네 뭐 버스 타고 이렇게 오면 4시까지는 그래도 넉넉하게 오겠네. 그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내가 확보를 해놔야 너네 뭐 필요할 때 해주지. 안 그러면 일요일에 보고 토요일에 보려잖아. 그거보다는 일찍 올 때 오는 게 낫지. 알겠어?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항등식 갈게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네, 필기 항등식. 항등식이라는 거 의미는 뭐냐면 뭐 의미도 보이지만 항상 뭐 하는 등식? 성립하는 등식. 괜찮아? 근데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양쪽에 항상 성립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식에 어떤 값을 넣든 항상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x에다 어떤 걸 넣든 여기에 x에다 어떤 걸 넣든 항상 얘네들이 같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뭘 것 같아? 민지야? 네? 0. 아니 식이 어떻게 생겼을 때 가장 그러니까 여기도 식이 있어. 여기도 식이 있어. x에 관한 식.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넣든 그러니까 얼마를 넣든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x에 1 넣었을 때는 여기 x에 1 넣었을 때랑 똑같대. 여기 x에 2 넣고 여기다 2 넣어도 똑같고 3 넣고 3 넣어도 똑같고 100 넣고 100 넣어도 똑같고 이게 항등식이야. 사실 뭘 넣든 항상 똑같아요. 양쪽이.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숫자를 넣었는데 항상 똑같으려면 이 두 식이 어떤 상태는 제일 유리하겠어? 그렇지. 그게 그렇지. 항등식. 항등식을 어렵게 배우면 안 돼, 얘들아. 알겠어? 항등식 결론이 뭐야? 양쪽 식이 어떻게 생긴 상태를 얘기하고 싶음? 똑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상태.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랑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럼 근본적으로 얘랑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얘네 두 식이 똑같으려면 당연히 x의 개수랑 여기 x의 개수랑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a랑 a 프라임 같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상수랑 여기 상수랑 어떠면 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B랑 B'이랑 같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어? 그냥 양쪽씩 보고 개수끼리 보고 판단한 거지. 이 개수랑 이 개수랑 같아야 돼요. 이 개수랑 이 개수랑 같아야 돼요. 맞아? 개수를 바로 비교했니? 그래서 얘 이름을 굳이 뭐라고 지어놓은 거야? 지금 우리가 찾은 방식을 개수를 비교해서 찾았어요 해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그러니까 항등식을 찾는 방법 첫 번째, 양쪽식이 어때야 함? 똑같아야 함. 괜찮아? 그럼 똑같으려면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요게 개수 비교법이야. 인정?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항등식이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내가 여기 x에 뭘 넣든 값이 어땠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는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려고. 오케이? 막 뭘 넣든 상관없어요. 뭐 1억을 넣어도 되고 100억을 넣어도 되지만 계산이 편한 걸 넣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연산을 편의로서 0을 넣어봤어. 괜찮아? 그러면 뭐야? B랑 뭐랑 같아요? B'이랑 같아요. 하나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엔 x에다가 그냥 무난하게 1을 넣을게. 1. x에다 1을 넣으면 a 플러스 b랑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같아야 되는데 b랑 b 프라임은 같으니까 집어도 되는 거지. 따라서 a랑 a 프라임이 같아요를 또 찾을 수가 있겠네. 참고로 얘들아, 둘의 상황은 똑같아. 결과는 항상 똑같아. 근데 읽는 방식이 좀 다른 거야. 괜찮아? 아까 처음에는 개수 직접 보고 비교했지. 그래서 이름이 뭔 거야? 개수 비교법. 괜찮아? 지금은 선생님이 뭐 했어? 숫자를 대입해서 찾았지. 그래서 얘 이름이 뭔 거야? 수치 대입.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항등식인 걸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이제 문제에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개수 비교법이 편하겠다 싶으면 개수 비교법 선택하시면 되고요. 수치 대입법이 편하겠다 싶으시면 수치 대입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법만으로 풀려고 하고, 어떤 건 수치 대입으로만 풀려고 하는데, 얘들아,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는 둘 다 쓰는 게 좋아. 오케이? 되는 데까지는 개수 비교하다가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수치를 좀 대입해 주다가 개수를 비교해도 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치 대입법이랑 개수 비교법은 막 뭘 선택한다는 느낌보다는 둘 다 편하게 골라, 둘 다 같이 쓸수록 어떻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친구가 있어. 우리가 사실 나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얘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문제가 선생님이 일부러 따로 쓰긴 했는데 이 말이나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알겠어?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여러 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 이렇게 예쁘게 한쪽은 0 이하하고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요런 경우에는, 자, 여기 개수 비교를 해서 그냥 제일 편해서 그냥 개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x가 있죠. 여기 x 있어? 없어? 없네. 같아지려면 여기 x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a는 얼마? a는 0. 인정? a가 0이면 여기 사라졌죠. 자연스럽게 b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b는 0 하고 나오겠네.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때나 2차 함수 때나 뭐 k 중근이 나오는데 k 값에 뭐 하더라? 관계 어떠더라 할 때 우리 어떻게 풀었던 거 기억해야 돼? k를 이렇게 뭐 해서 내림 차순 해서 풀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왜 얘가 0이고 왜 얘가 0이었는지 생각을 해놓으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개수 비교를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제일 쉬운 건 얘야. 개수 비교가 제일 쉽고요. 수치대입법이 좀 불편해. 전반적으로 보자면 얘가 좀 불편한 건 사실이야. 근데 개수 비교는 너무 쉽다 보니까 얘를 문제를 잘 내고 싶을까 안 내고 싶을까? 잘 안 내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전개가 잘 되는 때 활용을 하는데, 개수 비교법을 내가 하고자 한다. 바로 넘기는 개수 비교법을 쓰고자 한다면, 됐어요? 얘는 항상 뭐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자. 내림차순으로 항상 정리해야 한다는 건 잊지 말자. 그 선생님이 아마 허허벌판에서 이런 이제 항등식 그냥 막 항등식 단원이 아니라 갑자기 항등식 나왔겠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뭐 하라고 문제를 많이 시킬 거냐? 내림차순하세요 라는 말을 시키게 됩니다. 오케이? 배수비교법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내림차순 쳐. 그죠? 괜찮습니까? 사실 이 안에 샘플이 되게 많은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 풀면서도 충분해요. 문제 풀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형 1번이고요. 유형 1번에서는 쭉쭉쭉 가서 어 54번 볼게요. 54번 보시면 얘는 원칙적으로는 무슨 식이긴 하냐는 거야? 검산식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산식이라고 하면 되는 건 뭐로 나눴다 이런 말 있어 없어?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식의 형태 구조가 뭐랑 비슷함? 검산식이랑 비슷함. 자, 근데 얘가 무슨 식이래? 항등식이래. 얼른 와, 얼른. 오늘 얼른 와. 와, 놀랐어. 얼른 와요. 항등식인 걸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판단해야 그러면 이거 개수비교법 쓸지 아니면 수시대입법으로 쓸지 아니면 둘 다 섞어 쓸지를 좀 고민하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수치 대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쵸? 왜냐면 이 QX라는 게 좀 거슬리거든, 체크해. 여기서 이거 이게 그냥 식 보는 방법이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라는 친구가 를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bx 플러스 이따가 또 할 거긴 하지만 지금 얘가 제일 문제죠. 얘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야. 그래서 사실은 얘를 뭔지 모르더라도 얘가 뭐가 돼주시면 0이 돼주시면 예쁘게 오케이? 그럼 이게 사라지면서 A랑 B를 깔끔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잘 돼? 안 돼? 잘 안 되지. 그런 경우에는 보통 10문제 중에 한 7문제쯤은 이 QX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 검산식 형태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잘 돼. 그래서 0 되는 게 뿅뿅 하고 나와. 그럼 사실 없애는 게 풀이할 때 뭐다? 좀 더 편하다. 왜? 일반적으로 뭐 QX를 잘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 문제처럼 QX를 물어봤거나 그 다음에 얘처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QX를 찾아내셔야 한다. 오케이? 근데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등식을 봤을 때 항상 이 생각해야 돼. 식이 어떻게 된다고? 똑같아야 돼. 그럼 얘 몇 차야? 3차잖아. 그럼 얘도 몇 차여야 돼? 3차여야겠지? 근데 그럼 이 QX 여기가 몇 차여야 돼? 2차잖아. 그럼 QX는 당연히 몇 차여야 하겠니? 1차여야겠지. 근데 여기서 개수 비교를 먼저 살짝 할 거야. 뭐냐면 여기 최고차 개수가 얼마야? 2잖아. 여기 최고차 개수 얼마야? 2잖아. 맞니? 그럼 여기 최고차 개수는 얼마야? 통합적으로 최고차 개수가 같아지겠어. 1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상수는 나도 모르겠다. 이건 그냥 K라고 부르게. 간혹 맞춰지는 경우도 있거든. 여기 있는 게 얼마고 여기 있는 게 얼마고 맞출 수 있긴 한데 얘는 좀 그러긴 좀 불편해. 이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해? 수치를 대입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말씀드렸죠. 물론 수치 대입을 해도 틀리진 않겠네. 풀 수는 있지만 애매한 경우는 그냥 전개하세요. 전개가 편하면 개수 비교로 푸시는 게 편해. 알겠니? 개수 비교법 언제 선택한다? 전개가 가능하다면 개수 비교법을 풀 수가 있더라. 괜찮아? 근데 지금은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2x 세제곱 플러스 2kx 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에 플러스 bx 플러스 2가 붙어 있는 거고. 맞아? 개수를 비교하고 싶으니까 내림차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림차순 해주면 2x 세제곱 얘네들 x제곱이니까 묶어서 2k 플러스 4의 x 제곱
그 다음에 x는 여기랑 여기까지 있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묶어서 4k-1 플러스 bx. 물론 예쁘게 4k 플러스 b-1 너무 좋아요. 괜찮니? 자, 그 다음은 뭐야? 상수. 상수는 마이너스 k랑 2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 친구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 보니까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죠. 여기 2차 함계수는 2k 플러스 하니까 첫 번째는 2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차항인데 여기 1차항이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4k-1 플러스 b는 0이 나와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b 마이너스 13은 0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b는 얼마인 거야? 13인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 상수가 a인데 여기 상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네.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a가 돼야 되는데 k가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내가 뭐 더하기 빼기 안 틀렸어요. 그 문제가 뭐 물어봤는지 이제 볼까? 뭐라 하니? A, B, Q, 2를 계산하래. X는 최종적으로 X, K가 얼마인 거 알았어?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으니까 X 마이너스 3인 걸 알아. 그럼 Q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고로 A, B, Q2는 5랑 1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거니까 숫자는 참 마음에는 안 드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추리하는 거야. 찾아낼 수 있는 건 가능한 많이 찾아냈어. 알겠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62번하고 볼까? 62번. 자, 내가 지운 동안 문제를 봐주시면 안 돼요. 62번. 자, 얘는 보시면요, 얘들아. 내가 이 px를 모르는 게 문제지. 맞습니까? 물론 아까처럼 푸셔도 되기는 해요. px를 그러면 x 플러스 k라고 놓고, 그지? 전기수 풀어도 되는데 이 세 개쯤 되면 전기가 편해, 불편해? 여기서부터 슬슬 불편한 거야. 이해가? 물론 얘들아, 시험 볼 때 최악의 경우에는 노가다라도 푸세요. 알겠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 푸는 게 맞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편해. 근데 다행인 게 내가 모르는 애 앞에 뭐야 지금 인수분해도 예쁘게 대입고 넣어서 0 되는 게 있지. 이런 경우에는 뭐야? 숫자를 대입해보자. 그래서 x에다가 첫 번째 뭘 넣고 싶냐면 선생님은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어. 왜 그러냐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면 계산이 좀 편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은 0 더하기 0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a랑 b랑 어떻다라는 게 나와? 같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a랑 b랑 같으니까 얘는 ax 플러스 a라고 써도 되는 거야. 맞니?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나와. 요거 a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 맞아요. ax 플러스 1에 묶으세요. 묶을 수 있으면 괜찮아? 선생님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인 거야. 야 여기 x 플러스 1 인수 있지. 우리가 이미 한 바퀴 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저기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x 플러스 1 인수 있는 거 맞니? 얘도 x 플러스 1 인수로 있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도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1을 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양쪽 식이 어떨 수 있는 거야? 같을 수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야 만약에 한 놈이 24야 2의 배수지? 그럼 한 놈이 14야 2의 배수지? 근데 얘가 만약에 9 같은 게 나오면 같을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얘가 2의 배수면 얘도 2의 배수여야 되고 더하는 얘도 뭐 해야 돼? 2의 배수여야만 같을 수 있는 거라고. 인정? 괜찮아? 약간의 상식 같은 거니까 알아두면 되게 계산이 편해.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미 봤을 때 여기 x 플러스 1 있고 여기도 x 플러스 1 있고 여기도 x 인수가 있지, 그치? 그럼 여긴 당연히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혼자 풀었으면 난 바로 이렇게 때렸을 거야. 이해 가십니까? 요런 것도 알아두시다는 얘기야. 물론 대입해서 하는 거 다 잘하니까. 괜찮은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숫자를 계속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공통인수가 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자꾸 묶으라고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묶어주면 자 좌변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x,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x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 괜찮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랑 px가 앞에 남아있고 여기 남은 거 괜찮아? 여기 뒤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a 남아있는 거 맞니? 그래서 플러스 a 하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랑 곱하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사라지고 난다면 약분은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없다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이란 얘기인 거야. 그럼 요 정도면 px를 어차피 문제가 물어봤잖아.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개야. 문제가 px를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오케이? 문제 봐야 되는데 px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우리? 얘 몰라도 되니? 얘 알아야 되지 그지? 왜냐면 p 뭘 구하라고 했는데 pa-b 구하잖아. 줄쳐. px 알아야 되는 뜻인 거야. 혹시 이거 눈에 안 보이면 읽는 연습해야 돼. 알겠습니까? 괜찮나요? 그럼 px를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 판에서는 뭐 하자는 거야? p를 그러면 좀 쓰고 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1 px 플러스 a를 풀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난 일단 x에다가 1부터 넣을래요. 왜냐면 a가 아직 모르니까. 수치 대입이랑 개수 비교를 막 왔다 갔다 쓰는 거라고. 괜찮아? 1을 넣으시면 1 곱하기 4는 0 더하기 a야. 그래서 우리는 a가 얼마인 것까지는 알았음? 4인 것까지는 알았음. 오케이? 야 그럼 b도 얼마인 거야? b도 4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a랑 b랑 같다며. 괜찮습니까? 칸이 없어서 옆으로 좀 갈게요. 자 그 다음에 px가 알아내야 되는데 얘가 2차식이고 얘도 몇 차식이어야 되고 2차식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px라는 친구도 x를 일단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야.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번에 가는 법. 얘는 너무 식이 짧으니까 한 번에 가는 법. 여기 상수가 전개하면 x 플러스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x 되는 거 맞니? 여기 상수 얼마야? 0이지.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상수가 얼마가 나와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0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바로 여기서 x 플러스 4라고 찾으시면 더 편하고요. 오케이?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되면 뭐 하면 돼? 이게 x 플러스 k라고 봐. 괜찮아? 선생님이 우리 내신 대비 교재할 때는 한 번에 쓸게요. 다음번에는. 오늘은 천천히 갑시다. 됐어요? 그래서 쓰시면은 x제곱 더하기 3x라는 친구는 자 요거 전개 예쁘게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k-1x 마이너스 k 플러스 4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얘랑 어때야 돼? 같은 친구여야 돼. 그래서 k-1이 얼마여야 되고 3이어야 되고 그 말은 k가 4여야 되는데 k가 4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상수인데 0이 나오지. 그러니까는 완전 잘 된 거야. 그래서 k가 4인 거 알았으니까 px는 x 플러스 4라는 걸 아는 거지. 오케이? 괜찮나요? 좀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면 지금 후자가 천천히 푼 거고요. 앞에 우리 추측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가? 근데 추측하다가 뭔가
애매해. 틀릴 것 같아. 그럼 그냥 정해. 안전하게 알겠니? 근데 시기 짧고 내가 충분히 이해할 만해? 그럼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됐어요? 미스터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PA-B라고 했는데 PA-B는 사실 A랑 B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 A랑 B랑 뭐 하다는 걸 이미 알았어. 같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건 뭐야? P0거라는 거지. P0은 4. 문제가 살짝 아쉽게 만들어졌네요. A랑 B랑 굳이 같게 맞춰줄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나 인수정리가 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 대입법을 좀 쓰는 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전개가 편한 데는 개수 비교를 하시는 게 좋고 알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뒤죽박죽 섞어서 풀 거다라는 거. 자 유형 3번인데요. 이게 아주 가끔 치고 나와요. 아주 가끔. 문제 한 문제밖에 없으면 것 같긴 한데 그거 다시 해봅시다. 좀 체크를 해놓고요. 아마 기출 종목이 있을 거야. 기출 종목 문제 풀면 이거 지워야 다 썼나요? 이렇게 어렵진 않죠? 어려워? 아니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처음 하면 선생님이 좀 찬찬히 하는데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좀 테크니컬한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수치 대입법만 쓰고 놓고 개수 비교만 하는 건 아니다. 알겠지? 필요에 따라서 편한 거는 빨리빨리 써서 쓸 거다. 63번 내가 다 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x랑 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블라블라 식이라서 그냥 어떤 식의 값이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말을 되게 늘려 써놨는데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잖아. 그치? 무슨 식? 항등식. 됐어? 근데 항등식은 얘들아 그냥 항등식으로 쓰면 못 풀어요 문제. 앞에 주인공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누구와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야? 문제 읽어야 되는데 x랑 y 둘 다 항등식인 거야.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x, y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면서 근데 이 값이 뭐 하든 좀 특이한 표현 일정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일정 값이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일정에다가 두고 예를 듭니다. 4가 있어. 4는 그냥 4예요. 맞지요? 쭉 4죠 얘는. x는요 모르잖아. 그치? 그럼 넣었을 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변하는 애지. 그치? 그래서 요런 4라는 건 뭐라 불러? 상수라고 부르고요. 상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일정한 값을 우리는 상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일정하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고 이거 상수, 어떤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알아볼라? 모른다 정도.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가 원하는 식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x-3y-3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9라는 친구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데잖아. 그치? 어떤 일정한 값이 된다라고 되겠지. 맞아? 그럼 그걸 k라고 이런 일은 꽤 많이 하게 될 거야. 어떤 값이 일정한 값이 돼요 라고 하면 k라고 부릅니다. k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서 변하는 값은 x랑 y밖에 없어. 오케이? 선생님이 분수를 좋아해요? 안 좋아? 이게 수 많이 안 했잖아. 선생님 앞으로 분수를 웬만하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분수를 없애면 제일 좋은 거는 약간 분모를 곱해주는 거지. 분모 곱하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9는 k배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치? 얘가 뭐와 뭐에 관한 항등식인가?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지. 문제집이 많은 거 짧게 줄여서 줘. 그래서 자 얘는 전개가 용의하죠. 맞습니까? 전개 안 빡세잖아요. 그죠? 전개해.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랑 y에 관한 내림차 좀 해주면 돼요. 얘는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쌤, 나 잘못 썼어? by가 아니라 3by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잘못 봤어. 네네. 고마워요. by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A랑 뭐랑 같아야 돼? K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B랑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랑 뭐 해야 되고?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K랑 같아야 되고. 오, 마이너스 3K 계속 나오네. 됐습니까? 이걸 보니까 K는 얼마라는 거고? 3이라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A는 3이라는,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겠구나. 그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뭐야, 나 근데 바꿨지? 근데 이건 조금 별표는 쳐놔, 얘들아. 알겠니? 어렵지 않죠? 상태 보니까, 그지? 안 너무 어려운데 뭔 말인지 몰라서 못 풀까봐. 알겠어? 별표는 좀 쳐놔. 일정한 값을 간다는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잘 봐봅시다. 넘어가도 돼요? 쓰고. 자, 63번은 지금 현재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지. 괜찮아? 거기에 63번에다 살짝 써놓을까요? 이건 X랑 Y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아니? 근데 여기 그럼 X랑 Y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X가 1인데 Y가 뭐 5가 되면 안 돼. 그런 이유 있을까요? X가 1이던 2던 3이던 Y 값은 자기 맘대로 골라도 되는 거 맞지 얘는?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X, Y가 서로 뭐하다는 독립적이라고 불러요. 독립변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독립적인 친구야. 그냥 서로 따로 논다는 얘기야. 내 맘대로 할래. X가 뭐든 Y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고 Y가 뭐든 X는 내 맘대로 상관이 없는 거야. 괜찮아? 근데 거기 65번 볼게요. 65번. 이거 다 안 풀 건데 65번도 X랑 Y에 관한 X 플러스 Y는 이를 만족시키는 줄치기의 모든 실수 X, Y에 관하여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더라? 항상 성립하더라. 맞니? 문장 구조문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항등식이라고 안 넣을 수 있어서 얘처럼. 됐어? 다시 X, Y에 대하여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더라? 항상 성립하더라. 맞아? 그러니까 이거 X, Y에 관한 항등식인데 얘랑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까 63번과 지금 현재 65번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X, Y가. 얘는 X랑 Y랑 따로 놀아도 되는 애잖아. 그치? 근데 얘는 돼? 안 돼? 이유는 뭐야? 안 된다는 친구들은? 찍었어? 근데 얘들아 내가 물어보는 대부분은 문제 안에 있으니까 문제에서 찾아서 읽어주면 돼 나한테. 내가 너네한테 질문하는 수준은 그 수준이 딱일 거야.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문제를 읽어야 되거든. 알겠어? 자꾸 읽는다고 착각하는데 안 읽어서 읽기 시키는 거야. 알겠어? 뭐 때문일 것 같아? 그거 너무 잘 읽었어요. X 플러스 Y가 얼마래? 5래잖아. 동그라미 쳐. 문제에 써있잖아. 거기 X 플러스 2인데? 그랬어? 알겠어. X 플러스 Y가 2라고 돼 있잖아. 동그라미 쳐. 괜찮아? 이걸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관계식.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 관계식이라는 건 X랑 Y랑 뭔가 관계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수학에서 그 관계라는 건 얘네들이 사귀는 사이 이런 게 아니라 얘가 1이면 X가 1이면 Y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까 얘가 X가 1이라고 Y가 1일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어.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은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는 조건을 줘버렸기 때문에 관계식을 줬기 때문에 X랑 Y가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여기는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독립적이지가 않아. 오케이? 그리고 뭐 설명은 좀 복잡하지만 이런 등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자를 뭐 하라는 뜻인 거야? 줄이라는 뜻인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Y가 좋아요 하는 친구는 식을 X는 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 그러면 X 대신에 E-Y가 대입하니까 뭐만 남아? Y만 남겠지.
선생님 저는 x가 좋아요 하는 친구는 y는 2-x라고 쓰시면 돼요. 두 개 중에 아무나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x를 더 좋아하니까. 근데 식의 구조를 보시는 게 좋아요. 뭘 대입하는 게 계산이 편할지. 괜찮아? 근데 얘가 봤을 때 얘는 그놈이야. 별 차이는 없어. 그래서 뭐 얘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셔도 좋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하셔도 좋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뭐 해라? 풀어라. 근데 이런 문자가 몇 개로 줄어들겠어? 한 개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얘 차수가 몇 차밖에 안 돼? 2차밖에 안 되지. 그냥 전개로 뭐 하는 게 아마 풀기 편할 거야? 개수 비교하시는 게 문제 풀기 편할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질문을 다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내가 풀어도 되긴 한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얘들아 내가 진짜 부탁할게. 본인이 애매했으면 본인이 질문하세요. 알겠니? 괜히 막 숙제했는데 숙제 다 맞는 거 나 되게 멋있다고 생각 안 해. 숙제를 하면서 뭘 해야 돼? 내가 틀리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지. 이해가요? 정말로 틀린 게 없으면 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서 대충 넘어가는 건 없나라는 걱정도 좀 되니까 확실히 없으면 자신감 있게 없다고 해주시고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알겠지? 내가 아직은 학기 초반이라서 너네들 아주 다 뭐랄까 내신 대비도 너네 고등학교가 처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살짝 그냥 다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66번입니다. 유형 5번 조그맣게 별표 칠까요? 교과서 어떻게 교과서. 교과서. (66번으로) 합시다. 66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 생긴 것 때문에 쫄지 말고 결국은 얘랑 같은 식이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생각부터 하자. 이건 전개할 만하니? 전개하기엔 빡세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수 비교할 수 있는 건 해보자는 얘기야. 뭐냐면 야 보세요. 여기 최고차 개수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2를 4제 곱한 게 최고차가 될 수밖에 없겠지. 맞니? 왜냐면 이거 4개를 쫙 까놨을 때 2x제곱, 2x제곱, 2x 이걸 4번 곱한 게 제일 높은 차수가 될 거 아니야. 맞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럼 최고 차수는 그러니까 x 8제곱의 개수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의 4제곱, 즉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 1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x 8제곱의 개수가 누구야? a8이라네. 그러니까 이거 상식입니다. 얘가 16인 건 알 수는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건 찾아서 봐. 괜찮아?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상수는 1을 몇 번 곱하면 나와? 4번 곱하는 게 상수겠지? 그것도 좋고요. 하나 더. 상수만 남기려면 x가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x에다가 0을 넣어보시면 0, 0 하고 뭐만 남아? 1만 남지. 1의 4제곱이 상수네. 그럼 여기 상수는 누구야? 얘지. 얘는 1이라는 건 알고 가는 게 좋아. 선생님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안 했는데 우리 이제 회차 늘어났으니까 개수 비교랑 수시 대입을 이렇게 적절히 이용하자고. 여기가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찾고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야. 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을 더 넣을까? 1 넣으면 2의 4제곱이 나와. 맞죠? 선생님이 x에다가 내 맘대로 1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탈락.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양쪽이 똑같은 식. 그럼 내가 x에 뭘 넣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 맘대로 넣는 중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막 넣은 이유는 항등식이라서 이거가 일단 정답인 거고요. 그 중에 1을 넣었을 때 계산이 편합니다. 열리면 나중에 하긴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너무 풀이 위주로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가 아니라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라기보다는 그냥 너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저기다 1 넣고 이따가 마이너스 1 넣고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 같아. 그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슬슬 내가 왜 저러는지도 알아면서 하려는 거야. 괜찮아? 원칙은 이거예요. 내가 x에 내 맘대로 막 넣어도 돼요야.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x에 1을 넣었을 때 뭔가 좀 스페셜한 게 있어서 1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일단 2에 4제곱 된 거 맞지요? 그 다음에 x에다 1을 넣으시면요 어떤 일을 하면 a0가 남고요, a1 남고요, a2 남고요, a3 남고요. 그래서 a8까지 남아요. 됐니? 근데 우리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수라고 불러요. 상식의 개수라고 불러요. 괜찮니? 그럼 개수들을 싹 다 뭐 하는 거야? 다 더한 게 되는 거지. 아, x에다가 1을 넣는다는 건 모든 개수의 뭐를 계산해라가 되는 거야? 모든 개수의 합을 계산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야. 괜찮아? 선생님 저기 상수도 있는데 상수도 일종의 개수 안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안 풀 건데 너네 쓰지 마. 거기다 68번이라고 쓰지 마.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자. 야 68번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ax 블라블라블라 써있어. 맞니?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구하려지. 줄치시고 이거 뭐야? 모든 개수들 더한 거 아니야? x에다 뭐 넣는 얘기야? 이런 거라고. 알겠어? 쓰지 말라고. 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풀라고. 너무 쉽잖아. 그치? 알았어. 쓰지 마. 알겠지? 이런 거 그냥 집에서 풀어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왔어? 내가 하는 행위가 뭔지 알면서 한번 대입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한번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할 거야. 됐어?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x가 처음에는 홀수차 수고 다음은 짝수차 수고 다음은 홀수차 수고 이렇게 홀짝이 번갈아 나오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부호가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애가 되거든. 얘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물어보는 걸 찾아내면 좀 필요한 친구라서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2고요. 4의 4제곱. 4의 4제곱.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A0는 그대로 나오지만 A1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직접 넣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A2는 그냥 나오고 맞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3 돼서 나오고요.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홀수 앞에 마이너스가 달렸고 짝수 앞에는 플러스가 달리는 상태인 거지. 애매하면 조금 더 써보시면 좋고요. 그럼 A8 같은 경우는 짝수니까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플러스가 있으면 이렇게 됐습니까? 자, 문제가 물어본 거 먼저 해결하고 추후에 뭔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일단 문제가 물어보신 건 A 1번부터 어디까지만 더해달래?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만 더. 그럼 얘가 근데 얼마? 얘가 없다는 얘기잖아. 얘 얼마? 1이지. 그럼 얘는 16인 거고. 맞습니까? 넘어가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될 거야? 15가 돼야 될 거야. 오케이? 문제가 물어본 거 답은 일단 15. 됐어? 근데 아주 가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일단 답부터 먼저 써. 헷갈리지 않게. 답지에는. 체크된 거 맞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도 물어봐. A1번부터 A7번까지만 물어보기도 해. 그럼 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가 얼마인지 우리 아는데. 그치? 이거 16이라며. 그러면 여기 7번까지는 굳이 구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습니다. 괜찮아요? 체크해보라고. 뭐가 나올지 몰라. 얘들아, 그리고 중간에 막 이런 거 뭐 A1번이 막 하나 잘려있고 이러기도 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게 바로 닫혀서 쓰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1차항이잖아. A1이라는 건 1차항 개수잖아. 그치? 그럼 1차항 나오는 거 계산할 수 있잖아. 직접. 그래서 걔 특별한 거 하나는 찾을 수도 있어야 돼. 노가다에서. 가끔 이게 뒤통수 치는 문제가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노가다도 항상 할 수 있다는 염두에 두시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일단 답은 그래서 어쨌든 15. 인정? 자, 이제 문제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아래 67번처럼 A10번, A8번, A6번 무슨 수들만 골라서 물어봤니? 짝수들만 골라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그러면 홀수들만 골라서 물어보기도 하겠지. 그래서 요거 내가 굳이 찾은 이유는 얘네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짝수들 혹은 홀수들만 남길 수 있어서 그래. 됐니? 야, 얘네들을 만약에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합하면 16, 16. 얘는 256이고 얘는 16이니까 272가 되겠고요. 괜찮아?
얘네들을 합하면 A0는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지? A1은 사라지겠네.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괜찮아? 더하면 홀수는 사라지는 구조인 거죠. 외우지 마세요. 이걸 왜 외워? 써놓고 그냥 보라고. 괜찮아? A2 몇 개가 돼? 2개 되죠? A3는 지워지는 구조네. 오케이? 그래서 합하면 2배. A0, A2, A4, AU 몇 개 안 되게 그냥 다 쓰겠습니다. A8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뭐 한 186 정도가 되겠네. 아니, 136 정도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물론 임자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좀 맞지는 않아요. 잘 예쁘게. 된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얘네들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은 마이너스 240이 되겠고요. 맞아? 빼면 요번엔 A0 사와야 되는 거죠? 빼면 밑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A1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A3 2개, A5 2개, A7도 2개가 됩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120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어? 오케이. 근데 이걸 풀 때 x에다가 1 놓고요, 마이너스 1 놓고요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왜 그러냐면 그 아래 67번 보세요. (67번) 보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올 거야. 식 보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x에 1을 넣은 효과를 갖고 싶다면 여기서 1 넣은 것 같이 여기 상수들만 내보내고 싶다면 오케이? 지금 현재 67번에서는 x에다 뭘 넣으면 좋을까? 뭐 넣으면 좋을까? 그렇죠. 그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은 것 같은 효과를 내려면 그렇죠. 이때는 1을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는 여기 보면은 x-2의 10제곱에 a0가 있잖아. 얘 그치? 좀 특이하게도 얘가 최고차 계수예요. 얘는 지금 얼마인 거야 그러면? 1인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안 물어보기도 하는데 알 수 있으면 알고 계산한다는 얘기고. 쭉 가서 보시면 여기 A10번인가 9번인가 A9번이네요. A9번은 상수죠. 상수는 뭐겠어? 1이어야지. 1.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찾아보시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유형 6번입니다. 자, 69번인데 미안해 다 안 풀 거야. 좀 초반에만 좀 얘기할게. 이거 지워도 되니? 69번 일단 볼 건데 자 여기 무슨 얘기 나왔냐면 뭐를 왜 빨리 정리해. 몰라요. 벌레가 있다고? 어디에? 나라 나라- 뭐 있어? 제 자 됐지? 일단 또 나오면 얘기는 해주는데 너무 와 이거 하지 말고 알겠지? 자, 다시 69번 보시고요. 지금 왜 문제를 보라고 하냐면 이 형태를 볼 줄 아셔야 시험을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얘 뭐를 어떤 다항식을 뭘로 나눴더니 뭘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얘기했죠, 그렇죠? 뭐 나눠 떨어졌다는 건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잖아. 뭐로 나눴음? 그때 뭐 몫이나 나머지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 맞니? 그런 소리 나면 무슨 식 쓰자? 검산식 쓰자. 물론 이제 고등과정에서 검산식이라고는 안 하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검산식 쓰자. 오케이? 그래서 69번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안 풀 거야. 다는 안 풀 거예요. 끝머리만 좀 볼게요. 문제 보고 상황 파악할 줄 아나? 내가 이걸 확인하는 거야. 얘를 얘로 나눴어. 그치? 그럼 뭔가 몫이 일단은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있어야 하는데 원래는 나눠 떨어졌대요.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있어 없어? 없는 상태인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게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됐어요?
첫 번째는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친구야. 즉 0이 되는 애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QX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한 친구이고. 그럼 여기 0 되는 애를 넣어서 없애는 게 어떻다? 문제 풀 때 편리해요. 그리고 사실은 후반부 가면 주관도 주로 다 이런 얘들을 많이 풀어.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인수분해가 지금 다 안 되잖아. 그럼 0 되는 거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QX를 찾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보통 QX를 찾아야 될 거고. 괜찮아? 인수분해가 된다면 QX를 안 찾아도 풀 수는 있다가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얘는 왜 가능하냐? 차수 잡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항등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수가 같아야 기본적으로 같은 식이야. 여기 몇 차야? 3차잖아. 그럼 얘도 3차여야 되는데 여기가 몇 차야? 2차지. 그럼 여기 QX가 몇 차여야 되겠어? 1차여야겠지. 여기 최고차 계수가 얼마야? 1이지. 여기 최고차 계수 1이지. 그럼 여기 X의 계수도 1이어야겠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맞추는 건 아닌데 분수가 나와서 그냥 난 여기를 뭐라고 할 거야? 그냥 K라고 할 거야. 이런 경우에 괜찮아? 계산 편하면 해도 돼요. 선생님 저 이거 마이너스 4분의 B라고 할래요. 하시면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왜 여기 보면 여기 상수랑 여기 상수랑 보면 B 나온 거 맞잖아. 근데 이게 좋냐? 이 계산이 편하겠니? 불편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K로 하자는 거야. K로 해. K로. 알겠어? 근데 뭐 깔끔하게 뭐 1이든 2든 뭐 A든 B든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그거 쓰는 게 더 좋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수치 대입은 좀 불편하죠. 불가능은 아니지만. 오케이? 그럼 뭐해서 요런 건 전개하는 게 편하겠구나 판단하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근데 이건 집에서 풀어봐죠. 70번 보겠습니다. 근데 70번은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마이너스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더니 뭔가 몫이 있는데 모르니까 qx라고 일단 쓸게요. 뭔가 몫이 있을 테고 이때 나머지가 뭐더라? x 플러스 2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 나누는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문제는 A랑 B만 물어봤죠. 맞습니까?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뭘 넣어서 0 넣어서 이거 없애버리고 수치 대입 쓰자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0 넣어서 없애고 오케이? 1 넣어서 없애면 A와 B에 관한 식이 몇 개 나옴? 2개 나옴. 됐어? 이해가? 그러니까 69번이랑 70번이랑 되게 비슷한 듯 보이지만 한 끗 차이에 의해서 푸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죠? 그거 구분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인수분해 안 돼요 이러고 있지 말고 생각해보고 오라는 얘기야. 집에서 된 거 맞아? 자 넘어가서요 73번으로 가봅시다. 70 네, 그냥 73번 할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px라는 친구가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인데 얘를 뭘로 나눴을 때 3x 플러스 n으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겠죠? 모르니까 qx라고 썼고요. 됐습니까? 이때 나머지가 얼마시더라? 6이시더라. 얘가 뭔지 모르죠? 그리고 얘 궁금하진 않죠 아직까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서 없애는 게 일단 가장 최선책 일단 우선 해야 돼. 근데 뭐 되게 드물게 문제가 QX를 물어보면 식을 찾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얘는 그럴 정도의 문제는 아닌 거야. 그러면 얘를 없애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에다 뭘 넣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n을 넣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x에다가 3분의 n을 대입하시면 3 곱하기 9분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2가 6이에요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만 남으니까 양변에다 3을 곱해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6은 18이 되는 거야.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12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4거나 혹은 마이너스 3겠지. 근데 n이 무슨 수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거든. 오케이? 이거 맞아?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px를 뭐 10만 더 쓸게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친구인데 요번에는 3x 마이너스 2의 놈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 n이 아까 얼마인 거 알았어? 4인 거 알았잖아, 그치? 그래서 3x 마이너스 8로 나누면 또 뭔가 몫이 있을 테니까 프라임 x로 쓰겠고요. 이때 뭘 찾아달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근데 자꾸 보는 습관도 있어요. 쉬운 거 할 때부터 알겠니? 나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상수인 거 확인되면 그냥 아래 없으면 되는 거야. 1차식이면 1차식으로 쓰셔야 돼. 10으로 쓰셔야 돼요. 2차식이어도 10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때 뭐 RX는 퉁쳐서 쓰시면 헷갈리게 됩니다. 자, 나 얘가 궁금한 거잖아. 지금 나머지. 그럼 이거 0 되면 되겠지. 맞아? 그럼 X에다가 뭐 넣으면 돼? 3분의 8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대입하시면 3분의 64 더하기 3분의 8 더하기 2가 나머지. 얘는 3분의 72 24 그러면 R은 26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 잘 해주시고요. (74번은) 집에서 좀 예전에 풀었던 기억이 나시면 풀어보시고 모르면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워할 건 알겠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풀어주기가 좀 애매하네. 쬐끄맣게 체크는 좀 해놓고 알겠지? 교과서에도 이거 뭐 그렇다고 킬러 이런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오케이? 좀 체크 좀 해보시고 넘어가서 유형 8번에 77로 가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푸는 형태를 굳이 개념서에서 굳이라고 하는 게 안 되고 좋은 겁니다.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배우면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어?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나머지 정리를 안 배웠는데 이거 푸는데 많이 어렵나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정리를 먼저 아는 것보다 검산식 쓰는 걸 우선 한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다시 정리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알겠니? 내가 꼭 뭘 알아야 푼다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나머지 정리는. 알겠어? 뭐를 뭐로 나눴는데 뭐 나눠 떨어졌니 뭐 나머지가 나오니 이런 것들은 검산식을 써서 해결하는 걸 최우선으로 볼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 라인은 설명 안 하고 그냥 풀 거야 선생님 계속. 알겠어? 그리고 끄트머리에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게 그때 그런 얘기였구나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괜찮아? 지울게. 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안 배웠지만 나머지 정리 77번을 풀어볼 거예요. 77. 아, 죄송합니다. 78번 볼게요. 78번. 78번. 자, px를 x제곱 플러스 야, 얘 좀 특이하다.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래요. 됐습니까? 표준형 검정식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형에 갇히지 말란 뜻인 거야. 그냥 썼어. 전개는 뭐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안 할래요. 나중에 필요하면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px를 x-2로 나누랬고, 그지? 뭐로 나눴으니까 몫이 있겠죠.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일단 쓰자는 얘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지?
그리고 이때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나머지를 구하래? 야 이거 볼게요. 이거 몇 차식? 1차식 나누는 식 1차식. 그러면 나머지는 뭐여야 돼? 상수여야 해. 나머지로 제일 많이 쓰는 문자가 R이니까 그냥 R을 쓸게요. 괜찮아? 나 이거 궁금해지. 그럼 여기서 누가 사라지면 돼? 얘가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난 Q를 모르니까. 그래 X에 뭐 넣고 싶어요 시연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2를 넣는데 왜 넣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P2라는 친구가 R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P2는 여기다 2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개구조할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P2는 계산을 해보면, 조금만 힘내세요. 2는니까 4, 2는니까 4, 4, 12에다가 2는니까 4에다가 5 더하기 2는니까 또 5야. 얘가 60이니까 65가 나머지가 되는 뭐로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유형이 갇히면 뭔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넘어가도 될까요? 잠깐만. 끝난 거 아니야? 얘기를 해. 그래. 유형 죄송한 얘기인데 유형 10번까지만 해요. 유형 10번까지만 유형 10번까지만. 괜찮아. 내가 안 해준 유형은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한 번은 트라이만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검사에 써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